일부 국민들을 등쳐먹기 위해서 아주 숙련되어 있는 지배계층들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네. 이러한 어떤 그 관습적인 어떤 국가의 착취, 일부 권력자의 착취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그 체계들이 유지되는 이상 일본은 절대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점을 먼저 이제 전언하고 가고 싶어요. 도쿄 도지사 선거가 이제 결론이 대충 나왔습니다. 이제 뽑힌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니까 면면이 참 다채로워. 그러니까 꼭 여권 후보 우리 고여사, 고이케 여사를 떠나서라도 나와 있는 후보들 자체가 그닥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기대치도 없었겠죠. 그래서 투표율은 약 55%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현안에 관한 어떤 그 도쿄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임 도지사가 압승을 했습니다. 무려 60%에 달하는 이 막대한 투표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그 뭐 여야가 통합돼갖고 1대1 투표를 치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당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냈는데 이 안에서 60%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도쿄도는 아베 소굴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신임 투표 같은 거지 사실. 또 하는데 받아줄래 말래 뭐 이걸로 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무소속이에요. 1위를 하긴 했으나. 근데 이제 사실 무소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자민당 안에서 그 일종의 계파 싸움을 하고 있다가 탈퇴한 케이스거든요. 원래 이제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었던 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따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일 자민당 후보가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민당이 후보를 안 냈거든? 난 그게 제일 더 이상한 거야. 자민당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베가 이제 뭐 최대의 주주를 잡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야당이 아니지. 그 당내 반대군 중에 하나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인데, 이 고이케 여사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라인이 다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끈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고이코를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위험 부담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거나 본의 아니게 도쿄 통제를 빨리 실시를 했고, 그와 관련된 조치로 도쿄의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라는 조금 잘못된 이미지가 전혀 막은 게 아닌데, 잘못된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말하자면 그 올라오는 새싹 같은 인물이거든. 근데 왜 아베가 이걸 안 밟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기조가 반대파이긴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어떻게든 치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혐한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히 경직된 모습들,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익적인 모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옵션으로 고이케를 어느 정도 회유하고 손안에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얘네가 이렇게 올라온 거 봐서 아직 일본에서는 지금에 있는 자민당을 책임지우고 어떤 심판한달까 이런 정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얼마나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있는 사태하고 아베하고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전 세계적인 사태고 우리 국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아베가 나한테 직접 해끼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 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쿡쿡쿡쿡.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네요. 이게 어떤 뭐랄까 의원 내각제의 어떤 최고의 그 장점으로 봐야 되나? 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위를 차지한 사람이 이제 우스노미야 겐지죠. 네, 이분 이제 나이도 70대 중후반이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 3개 야당의 단일화 후보예요. 그러니까 자민당을 제외한 그나마 유력했던 야당의 통합 후보였는데 변호사 출신이고 뭐 시민단체도 했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득표율이 14%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있는데 통합 야당이 14%밖에 못 얻은 거야. 그와 반면에 3위를 차지한 사람이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배우 출신 야마모토 타로거든요. 10%나 얻었어요. 10%나. 사실 야마모토 타로는 뭐 레이와 뭐 신생구미라고 하는 뭐 정당의 당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뭐 선거를 해왔던 과정이나 주변의 인맥 자체로 개인이거든. 응? 완전 조직 없는 일개 개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통합 야당하고 맞먹을 정도로 커버했다는 큰 격차가 안 났거든요. 4% 미만의 미세한 차이만으로 3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일본 자체에는 야당의 구심점이 오히려 없고 앞으로 도쿄도를 비롯한 이런 지역 안에서 중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 야마모토 타로 같은 이름 있는 유명인들이 그냥 나섰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야당은 무조건 박살나요. 왜? 여기는 중의원구잖아. 중의원으로 자민당이 여러 명을 내갖고 일단 4명을 예를 들어 뽑을 수 있는 구라 그러면 2명이 일단 해먹어 버릴 것이고 나머지 있는 3, 4위 표를 얻어가지고 추가로 야당 의원들이 뽑혀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야마모토 타로 같은 신생 야당이라든지 인기 있는 무소속들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표를 얻었을 때 기존에 있는 야당 정치인이 조직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높게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큰일인 거지. 일본에는 야당 자체가 아예 말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위를 해둔 뭐 오노 다이스케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일본 유신회라고 일본 전통 단체를 통해 그 정치 단체를 통해서 후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마모토는 부지사래요. 근데 나름 관료 출신인 거지. 어느 정도 조직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도 10% 미만의 득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뭐 60%를 얻어낸 게이코 여사보 고이케 여사보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야. 근데 제일 문제는 5위에 일본 제1당이라고 하는데 이 넷 우익에 정말 완전 그 중국 일베나 다름없는 사쿠라이 마코토가 5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제특회. 네. 제특회라는 회를 하는데 이 제특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1교포에 대한 특혜를 반대하는 모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제특회를 하면서 악성 댓글을 쓰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혐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인물이 3%긴 하지만 5위에 올랐다는 거지. 그럼 만일 이 지지율을 갖고 다음번 선거에 도쿄 지역에서 출마하게 되면 얘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쿄 지역에서는 뭐 지역구 수에 따르지만 4위, 5위까지도 당선권 권역 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가 이마만큼의 어떤 그 표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우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 없는 애들 문제가 아니라 혐한을 동의하고 있는 미친 것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걔네들의 세력이 이제는 이제 조직될 수 있을 만큼 어떤 진짜 중의원을 낼 수 있을 만큼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사쿠라이 마토코 이 인간이 들어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 전역에서 지역마다 이제 자경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돼서 일종의 공포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자경단은 누가 내세워서 세운 단체가 아닙니다. 뭐 경찰이 세웠거나 국가가 지원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자경단이라고 사람을 모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감염자 이제 감염돼 있었던 그러니까 확진자들을 집에서 못 내게끔 협박한다든지 또는 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나오게끔 위협한다든지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같은 데다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경단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포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요 마치 이게 전쟁이나 재난이 있었을 때 일본 애들이 일종의 그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모든 잘못된 루머를 통해 갖고 그들이 이걸 퍼뜨렸다 뭐 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우물에 약을 풀었다 하는 식으로 약자들 소수 계층들을 공략해가지고 그걸로써 어떤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 전체주의 시대 요때에 있었던 조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전후 때 있었거든. 총국민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나 보던 그런 자경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하지 않는 경찰력,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들은 우익의 농간으로서 이러한 공포정치를 부활시켜갖고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계층에 이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우리 같은 제1교포들.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거주한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결과가 나왔던 후지 주택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후지 주택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택 임대 그다음에 건설 분양 같은 걸 전문으로 한 부동산 회사예요. 연매출이 1조 2천억에 달하고 직원들이 한 1,300명? 이 정도 되는, 이 50년, 47년 된 이 주택 전문 관리 업체인데, 이 업체의 그러니까 사내 회람? 사내 회보 같은 거를 뭐를 돌렸냐면,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제일 한국인은 죽어라. 이런 식의 한국 혐오 문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위안부는 강제 연행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비싸게 돈 받고 일에 호화롭게 살았던 매춘부였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고 회람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회람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감상문까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1,300여 명 중에 이제 제1교포 3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 중에. 그분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보를 받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감상문을 쓰고 이러한 내용을 하는 강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는 이제 행위를 했거든요. 이걸 했더니 후지주택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겠죠? 약 이 300만 원을 주면서 퇴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이거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3억 원 가량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이 이제 승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승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10분의 1로 아니 30분의 1로 깎아버렸어요. 110만 원. 그러니까 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돈으로 1,100만 원만 준 거예요. 예, 그 정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소 이기는 하나 뭐랄까 승소 같지 않은 승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는 바로 그 사원 교육에도 그 회사에 자량이 있는 거고 경영권자의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승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예를 들어 이 A양 자체를 만일에 대놓고 회사에서 왕따 시키거나 이지매하는 A양을 비난하는 회보를 돌렸다 그러면 법원은 100% 이거를 이제 A양의 승리로 해줬을 텐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체 한국인들 제일 외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두리뭉실한 비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발생해서 어떤 징벌의 양이 확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전부 다 아베 총리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베 정치적 배후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일본 의회 맞죠? 아니에요. 일본 회의. 일본 회의의 그룹의 멤버들이 속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사적으로 혐한 여론들을 조성하고 있고 이 혐한 여론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죠. 후지 주택 이후에 또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모리모토 학원입니다. 모리모토 학원은 모리모토 학원 아니에요? 모리모토 학원 아닙니까? 네, 나는 왜 모리모토를 기억하고 있지? 모리토모예요. 그렇군요. 뭐 보미 작가가 모리토모라고 말했으니까 모리토모가 맞겠죠. 네. 이 모리토모 학원이 그거였죠. 그 아베 부인한테 아베 부인 앞세워 가지고 그 유치원 부지 국유지 싸게 땡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유치원 부지 올리려고 했다가 그걸 들켜가지고 결국은 담당 관청 직원이 자살하면서 끝났던, 하지만 아베 스캔들로 번지지 않고 묻어졌던 그와 연관 있는 이 모리토모 학원 재단인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기네 원생들을 동원한 거예요. 원생 동원. 예. 그래서 그 유치원 원생들한테 그 학부모한테 회랑을 벌렸어요. 불량 인종 한국인 원생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학부모는 걱정 마시라. 우리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모리토모 학원을 비롯한 그 대일 관계 뭐 여러 가지 이거하고 이제 부딪히는 여론을 내놓고 그거 갖고 전쟁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을 씌우고 그거를 제일 한국인 비하로 끌어다니면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강요를 한 거죠. 심지어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천황한테 목숨을 바쳐야 된다. 아베 만세, 아베 힘내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이게 반감을 샀었다고 합니다. 또 아파 호텔이라고 하는 또 체인 비즈니스 호텔이 있대요. 아마 뭐 코인 호텔처럼 저렴하게 이용하는 호텔 체인 같은데, 이 호텔 체인에서는 아예 호텔 방 그 안에다가 혐한 서적들, 그 다음에 뭐 전범들의 어떤 그 일본 전범들을 추앙하는 위인전 같은 것이나 책들을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투숙객들한테 강제로 열람을 시키는, 비치를 시키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애들이 이 아베의 후원 기업인 일본 후원 그 배후라고 볼 수 있는 일본 회의의 멤버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파고 들어있는 혐한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베는 지속적으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실정이라든지 사회 불안이라든지 또 어떤 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 자체는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어요. 아비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치료제로 발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깔아놨는데 일본 내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었다 그럽니다. 매겨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외국에다 공짜로 막 풀어줬잖아. 자체적으로 임상을 안 하고. 그러다가 외국에서 채택을 안 해주니까 일본 자국의 민간병원을 통해 갖고 일부 환자들을 통해 실험을 해본 거야. 근데 낫는 징조가 안 보여. 이게 투여했으면 90%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 치료율 60%에서 50%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정도는 원래 자가치료로도 낫거든. 투약 안 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약으로 판명돼 버리면서 아베는 지금 사실상 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래 7월달에 아비간을 공식 치료제로 인정해서 승인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앞으로 계속될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막기 위해서 혐한 여론들을 지금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자경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뭐 가와사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혐한 시위를 하거나 뭐 그와 관련된 그 발언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일부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 시도 의원들한테 엄청난 그 사이버 테러들이 가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법령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시위들이 또 격렬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과연 그 뭐 가와사키라든지 이런 일부 그 깨어 있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본들이 일본에 있는 기관들이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어려움을 타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마 전복 수산 영어 조합법인은 완도군에 있는 200개의 전복 어가와 함께 활전복의 판매와 전복 스테이크, 절편 전복, 전복의 홍삼회 등 가공 전복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전복 어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완도의 바다 밑바닥은 맥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많은 해조류들이 바다 숲을 이루고 있고요. 그 전복 어가들은 11월에서 3월까지는 미역을, 4월에서 10월까지는 다시마를 먹여서 청정 바다에서 전복을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전복 농가를 돕고 건강과 면역력 증가 효과가 탁월한 전복을 드셔보세요. 이 청정바다 완도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인 전복 17마리에서 20마리 1kg을 35,000원에 택배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번호는 010-8302-1147 010-8302-1147번입니다. 친구야 부자 되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아베는 이제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림픽을 못했잖아요. 원래 지금 올림픽이 시작돼야 될 그 주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못한 거를 그 카바치기 위해서 중요한 해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뽀개버리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9월이나 10월 달쯤 중요한 해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쿄 도지사 선거로 간을 본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뭐 평균적인 국민 지지율이 안 좋은데 과연 선거를 해산 후에 재선거를 한다고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일종의 대리시험을 해본 거죠.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거예요. 대놓고 자민당 아니고 다른 세력들을 영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슬슬 감세 코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가 어려운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코로나 이유도 있고 관광을 조진 이유도 있고 대일 무역 보복을 잘못한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로 하나 딱 꼽히는 게 소비세 인상이에요. 8%에서 10%로 소비세를 인상했잖아. 네. 그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과감하게 이 소비세를 8%로 다시 돌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소비세를 줄여버리면 일본 재정은 어떻게 되나? 라고 정말 인도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세를 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인도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소비세는 물건을 사야지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이 안 팔리면 소비세 자체도 안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세를 줄여주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니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지고 그걸로 재정으로 낼 수 있게끔 1인당 얼마씩 내세요 라고 하는 인도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기는 먼저 감세는 선거 전에, 그리고 인도세로 보일 수 있는 이 코로나 특별 세금은 아마 선거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나라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각자 부담합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동일본 지진이나 과거의 그 한신 지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지방세와 국세를 추가로 걷어든 적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미중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둡시다라고 하는 초유의 조삼모사식 조세 정책을 조만간 아베가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 아베를 열심히 지지하고 자민당에 계속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중의원 해산에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그 다시 아베를 새로운 수석을 연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내부적인 어떤 조율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선거하면 자민당은 또 이긴다라는 걸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아베의 폭주는 당분간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고 일본 국민에게는 엄청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권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긴장을 놓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잊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번에 그 뜨거운 교훈을 얻었죠. 네. 우리가 박 시장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도 지금 저 기득권들, 법을 멋대로 휘두르는 자들, 쓰레기 언론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의원이나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노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행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아베는 꾸준하게 일본에서 4연임, 5연임 가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고담시티 도쿄. 네. 지금 도쿄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쿄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고이케 여사께서 선거 운동 하시겠다고 10일 전후 해가지고 통제령을 다 풀어놓고 유흥업소를 재개시키자마자 극적으로 감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애초부터 유흥가에서 이런 게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흥가 종사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자들을 그 군에서 유독 많이 찾아낸 거지,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또는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상의 표적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흥가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걸 유흥가만 한 거야. 그랬는데 늘어났어. 하루에 200명 이상씩 꾸준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과거로서의 폐쇄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는 거야.
왜? 유흥가에서 돈이 풀려야 시중에 돈이 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결국 두리뭉실하게 호스트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 요게 독교도의 유일한 조치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업소 종업원들이나 가게 점주들이요, 당국에서 그 권하는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했다가 나오면 정지 나오고 책임을 뒤집어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이제 검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PCR 검사 개체수는 아직도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거의 200명 이상의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감염자 또는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숫자는 아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도 이걸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들을 국제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데이터 공유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통계에 넣어서 글로벌 통계를 한번 내보자라고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 니네는 팩스로 정리해갖고 오는데 그 수기를 어떻게 믿니 우리가? 니네 수준은 이 컴퓨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니네 자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객관성이 없고 대표성이 없어. 그냥 니들은 원시인 상태이기 때문에 니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한테 포함시킬 수가 없어. 니네끼리 그렇게 원시적으로 놀아라고 하는 거절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방역 체계를 비롯한 전산체계 코로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얼마 없다는 거죠. 근데 사망자가 없지 않을 겁니다. 사망자를 감추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이케 여사는 취임하시자마자 새로 연장이 되시자마자 도쿄도 안에 있는 병상,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입원 병상을 현재 1000개가 있대요. 이거를 3000개로 늘리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3000개를 늘리라는 명령만 내렸지 거기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자금 지원, 뭐 물자 지원 같은 건 일절 없는 거예요. 병원에 그냥 알아서 늘려라 라고 얘기만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의료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 환자 한 명이 그 10명의 환자를 내쫓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코로나 병원 관리 병원으로 지정을 싫어해요. 근데 일본의 의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네 의원들 같은 민간 의원들은 코로나 자체를 검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 환자가 있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병원, 기업형 대형 병원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증 환자가 그리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데 이 환자가 들어와서 확진을 받는 순간 어떠한 환자도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이 이른바 의사와 간호진들에 대한 인건비를 깎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수지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병원 수지 안 좋은 거를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는 뭐 특근 수당이라든지 뭐 여름 보너스라든지 뭐 휴가비 이런 데서 이런 수당들을 깎음으로써 월급 자체 기본급이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냥 관용적으로 받던 수당을 안 주면서 묘하게 깎인 기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금 삭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일은 더 뻑시고 힘들게 하는데 막 그 마스크 고글 써가면서 방호법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해온 간호사들한테 따로 수당은 못 줄 만져, 특별 격려금은 못 줄 만져, 주던 수당까지 깎어? 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겠다 또는 퇴직을 하겠다라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보너스를 지급 안 한 게 아니더라고. 국가가요, 그 의료진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약 20만 원씩 그 보너스를 전부 다 책정해서 재난기금 지급할 때 지급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의사나 의료진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병원에 먼저 준 거예요. 병원에서 알아서 나눠줘 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거를 받아서 이달에 줄지 연말에 줄지 아니면 떼먹을지는 이거 병원 소관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준 어떤 그 격려 수단까지도 병원이 지금 퉁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6월 30일인가? 그때 국회의원들은 보너스 알뜰하게 다 타간 거 아시죠? 100% 타갔죠. 그때 아베 총리는 404만 엔,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강요들은 337만 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319만 엔. 인건비도 드럽게 많이 쳐받는군요. 근데 착착 받아갔어요. 이게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라는 거지. 수당. 별도로 지급할 수당. 보너스를. 니들이 보너스 탈 정신이야? 니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보너스를 타? 야,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도쿄도는 이제 슬슬 전면적인 이제 개방을 시작했어요. 특히 그 도쿄인들이 목말라 있는 게 스포츠래. 나 이거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구, 축구에 대한 유관중 입장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뭐랄까 안전 조치 차원에서 야구장에 원래 한 5만 명 들어가는데 2만 명만 받는다는 거야. 거리두기 했다는 거지. 근데 야구장 안에 수용 인원을 적절하게 나눠 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2칸, 3칸씩 2m씩 거리 벌려가면서 거리두기 하고 앉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항상 목 좋은 자리, 선수 잘 보이는 가까운 자리 이런 데 다 모여들지 않을까요? 자리가 다 비어있는데. 더군다나 소리 지르면 침 튄다 그래가지고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못 부르게 하잖아. 근데 스포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풀어놓으면 응원을 안 하고 그냥 무음으로 조용히 쳐다보기만 하면서 이 관전만 할까요? 야구 보러 온 사람들이, 축구 보러 온 사람들이. 난 진짜 이러한 그 정책을 꺼내놓는 그 위령자들의 그 계산성이 너무 난 놀라워. 관중을 절반만 보내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또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본 야구도 지금 이제 사실상 그 정지 상태지만 미국 프로야구가 정지 상태라서 한 10일 남았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다시 개막하려면. 그럼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개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 야구를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걸 재개하면 미국에서 우리 야구도 틀어주겠지? 우리가 훨씬 더 선진 야구고 실력도 좋은데 우리가 한국 야구에 밀릴 게 뭐가 있어? 요 심리가 작용해갖고 무리하게 야구장을 먼저 텄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만약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니들 정치가가 아니야. 그냥 속 좁은 떼부리는 어린애나 치매난 노인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 달린 거고 시민의 건강에 달린 문제를 이런 식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보내? 아무런 보호 장비나 보호 조치 없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만일 도쿄올림픽이 이 코로나 와중에서 개최됐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따닥따닥 모여들었을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과 일본 관중들을 생각해보자고. 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만들 뻔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안 받게 되니까 지네들이 스스로 피해를 배양하고 있어요. 배양하고. 요게 이제 한 야구 돌리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가라오케는 비교도 안 되게, 호스트파는 비교도 안 되게 야구장, 축구장 감염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그 일본 최고의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원피스 스튜디오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원피스 알죠? 네. 루피. 고무고무. 네. 이 원피스 스튜디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을 했냐?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네. 성우들이 이 감염이 걱정돼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우들은 막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성대 묘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성우가 굉장한 위험 직업군이다 그래가지고 성우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성우의 역할이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건 다 더빙하거든요. 네. 왜? 자막을 잘 못 읽어. 네. 네.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있어. 우리처럼 자막하고 영어를 이렇게 같이 들려주는 방식의 어떤 그 외화나 더빙판을 그 자막판을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영어들이 전부 다 일본식으로 개조돼 갖고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으로 쭉 해주고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이거 나도 이게 한국 발음.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일본 성우가 나서 맥드로 나르도 햄바가 이렇게 해줘야 알아듣고 드라마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이 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아있는 이제 회사들은 이른바 그 회사의 명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구구 이미지로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산리오 같은 헬로키티 그 제작사. 네.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더구만요. 근데 이 회사가 철저한 우익이야. 이 회사 회장이 아베 신조 후원 모임의 아베회 부회장이래. 그러니까 아베회라는 후원회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아베 후원을 하니까 아베 이름을 붙이긴 그런데 거기에 부회장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면서 지네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익적인 사상이라든지 뭐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 뭐 이런 책들을 쓰고 또 올림픽을 찬성하고 구구 이미지를 키워나가기 위한 캐릭터들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니 씨발 키티가 너무 우익이 된 거야. 정치색을 띠게 되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귀여우는군요. 진짜 나는 진짜 헬로키티가 입이 없어갖고 참 좋았는데 그 헬로키티가 지금 궁극주의를 외치면서 어느 연예인보다도 활발하게 아베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익의 선봉에 설치를.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인 그 아이돌 콘서트 이런 거 거의 다 싹쓸이 돼버렸고요. 뭐 이런 과정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을 비롯한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뮤지션들을, 밴드들을 초청 못한 일본의 송사정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안에 있는 그룹들로 갖고 이렇게 콘서트를 열면요 거의 안 온대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우리나라 뭐 동방신기, 뭐 소녀시대, 뭐 트와이스 빵빵 터지죠. 방탄소년단이 네. 제일 먼저 뭐 나오죠. 타고 넘치도록 터지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그래서 먹고 살던 이 쇼 이벤트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일본 애들 데리고 사업할 수도 없고 해외에 공연을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 완전히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주저앉고 있고,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던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이런 대도시들의 어떤 그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다 쫄쫄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방탄소년단보다 뛰어난 중년 방탄단이죠. 네, 아라시가 동아시아에서는 지네들이 방탄보다 더 인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라시로 LIC 잘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확산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내 이제 그 케이블 시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콘텐츠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콘텐츠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제재를 안 받아요, 넷플릭스는. 문제는 넷플릭스가 틀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 중에 일본 안에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이 전부 10개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10개 중에 4개가 한국산이라는 거야. 1, 2, 3, 5, 6인가 그렇더만. 네. 그리고 오죽하면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좀 보지 마라 이 정신 나간 중년 아줌마들아 라고 비난하는 이 혐한 세력들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문화 종속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문화 굴욕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놈도 집에 가면 지가 한국 드라마를 봐요. 맞죠. 최고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 네. 현빈하고 이제 손예진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이고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라네요. 나 깜짝 놀랐어.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이 어떻게 인기? 그 다음에 이제 더킹 이민호 나왔던 거, 저 닮은 이민호 나왔던 더킹. 왜 눈빛이 그러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 동시 상영을 하는 이제 김수현 나오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 드라마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아줌마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네. 아줌마 말고도 젊은 층도 이제는 엄청 좋아해요. 걔들은 다 아줌마만 본다. 일본 애들은 지금 시청자층은 다 아줌마다. 정신 나간 아줌마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미 작가 말한 대로 아줌마 아저씨에 국한되지 않아. 지금 다 뻑가서 난리야. 이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공통적인 코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이. 책임감 있는 남성. 끝까지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남성의 모습. 일단 여기에 일본 아줌마들이나 일본 어떤 그런 문화를 못 느껴본 찌질한 일본 남자들만 겪어본 일본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게 이유인 거죠. 지금 그렇잖아.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막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총알에 몸을 내던지고 막 이러거잖아. 아니 뭐 총알에 몸을 내던질 필요까지도 없이도 일본 남자들은 여자친구 짐은 안 들어줘요. 네 어떻게 아니? 너 일본 남자 사귀었니? 그럴 리가. 근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 사람 친구들에도 가방 들어주고 하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늘 들고 기다리잖아. 그 모임이 있어. 그 한 여자 화장실 앞에 가면은 남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게 현피가 오지? 현타가 오지? 씨. 근데 상상했네. 하는 순간 일본 여자들은 오해하죠. 제가 나한테 혹시 점점점.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재산도 필요 없다. 그냥, 의리와 애정으로 어린 친구를 지켜주는 이런 거. 네. 더킹은 더하죠. 예. 자기 그 왕권을 놓고 막 하는 이런 거지만.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남성이 일단 반하고 있고 또 하나의 코드가 능동적인 여성이란 거야. 능동적인 여성. 이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일본에 있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저 보호받거나 아니면 시대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그 유약한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뭔가를 쟁취해내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다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남녀, 한국의 사회상, 한국이 추구하는 이상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재밌는 거야. 왜? 한 번도 자기는 일생에서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거든. 시도조차를 안 하거든, 일본 애들은. 그래, 신문물로 보이는 거야. 옛날에 무슨 배영준이가, 그 목도리 두르고 여자 사랑에 부드러운 미소로 이거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런 포근함보다도 책임감과 능동성을 갖춘 남녀의 생활 자체에 오롯이 다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일본에는 저런 커플이, 저런 사랑이, 저런 사회가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적인 것도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좀 잘생기면서도 남자답게 잘생겼죠. 그런데 그 기생충? 기생충 초입에 박서준이 특별 출연해가지고 그 술 취한 아저씨들 막 오줌 싸고 이럴 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그 장면 나가자마자 극장 안에서 여자들이 와 이랬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저런 데 대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지? 우리 일본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스미마생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참고 마는데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남자가 있지? 어머 멋있어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일본 남자들은 소리 질러도 그런 음파가 나오질 않는데요. 중저음, 강력한 이 한국 남성의 바리톤 중저음. 야, 판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줘야 되겠네. 기생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재밌다. 네, 기생충 영화가 만들어져 일본은 대대적으로 그 반지하에 물 차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올려가면서 이게 지금 한국의 주거 문화의 수준인 것이냐? 뒤에 부분 다 빼버리고 그 부분만 직접적으로 스크립을 해가지고 이걸 악선전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반지하보다도 더 무서운 수혜가 지금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책 없어요, 얘네들 지금. 네. 우리는 나중에 물 빠지면 돌아갈 수라도 있잖아. 네. 최소한 토사가 몰려들어서 집을 꽉 채우는 현상은 없는데 지금 일본은 이 물난리의 수준이 사실상 복구 불가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게 이렇게 쓸려 내려온 토사들이 집과 뭐 건물과 도로를 완전히 다 메웠는데 이걸 긁어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방사능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잖아. 응? 나라가 반지하래. 그렇죠. 이놈 나라가 땅 짚고 살만한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산지 쪽에는 개간하기가 불편하니까 해안선 지역이나 조금 전체적으로 이 지대가 좀 낮은 쪽에다가 마음 놓고 거기다가 도시 펼치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그 바다 가깝겠다. 배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또 섬 자체가 이제 화산섬이었기 때문에 물도 잘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이제 기획할 수 있는 한 30mm, 시간당 한 30mm 전후의 폭우 정도 안에서만 모든 도시 계획을 해왔는데 요즘 지금 중국과 일본에 몰아치는 엄청난 폭우들, 한국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피해가고 있는 이 폭우들은 지금 뭐 거의 이 기록 시대 이후에 그 최대 기록들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시간당 80mm 딱 쏟아지니까 일본 구마모토에서 100mm 딱 쏟아지면서 단일 시간 폭우로는 진짜 하늘에서 양동이를 퍼부어야 가능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폭우를 보여주고 있거든. 아무 대책을 못 세워 일본은 지금. 또다시 이 아베 형님네 집에서 골판지 뜯어다가 벽만 쳐주고 이제 침대도 안 준다? 침대는 비싸니까. 네, 골판지로 벽만 펴주고 이불 한 채 던져주고 그냥 거기서 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일본 전역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망가져가는 조짐들이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내수가 무너지고 있고 재해를 통해 갖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마저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국가가 일본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일본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본 칭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본은 내수가 잘 돌아서 내수가 안정적이니까 괜찮다. 한국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 게 거기가 괜히 갈라파고스가 아니에요. 관동, 관서 서로 그 전기 헤르츠가 맞지 않아서 전기 제품도 지역에 따라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 다른 지역 가면 그게 안 맞아요. 그 얘기 이제 전문 방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네. 갈라파고스 쓰고 있는, 그러니까 강제 내수야, 강제 내수. 이제 그 헤르츠가 높은 쪽을 쓰는 쪽은 이제 화력 발전 같은 터빈을 쓰는 거고 헤르츠가 낮은 쪽은 수력 발전 위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 고치고 쭉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통합
그 통합적인 전력 관리가 안 돼. 이걸 연결해서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무리해서 합쳐서 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제품, 구전자제품도 많이 작살 나겠죠. 네. 또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했지. 그리고 뭐 아까 그 골판지 얘기했을 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럼 관짝을 안 만드냐 그랬는데, 관짝도 만들었습니다. 네. 휴식 박스라 그래가지고요.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 모양의 이제, 뚜껑 덮고 안에다 편히 쉴 수 있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들은 골판지인데, 180만원 가까이 한다네요. 푹신한 골판지를 두껍게 짜가지고, 이 육각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고 뚜껑을 씌우고 안에서 쉬게끔 돼 있어. 코팅도 잘 돼 있고 재질도 좋대. 근데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관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판대. 그러니까 뭐 아직도 마스크도 하고 칸막이도 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골판지에 열광을 하느냐? 골판지는요, 폐지로 만들거든요. 외부에서 수입하는 펄프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나고 있는 재생지, 그러니까 재생 신문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생 폐지를 가지고 생산할 수가 있는 재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형님이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폐지들을 독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는 이게 중국으로 가던 거였는데 중국이 수입 금지를 하게 되자 이걸 가지고 골판지 사업에 형님께서 투신하셨고, 그 형님을 돕기 위해서 재난구호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안에 가구들,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 상품과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가업을 밀고 계신 게 우리 아베 선생의 일단 애민이죠. 네. 시민들을 사랑하시고 시민의 한 분인 형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쫄쫄 망해가고 있는데, 이 쫄쫄 망해가는 도시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가 이제는 도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도쿄에서 이제 처음에는 호스트바에서 시작한 감염이 이제는 축구장, 야구장으로 확산되면서 단위가 한 100배는 커지면서 이렇게 확대된 사람들이 고투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관광을 다니시면서 그나마 좀 깨끗했던, 그나마 좀 청정 지역이었던 일본의 소규모 군락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퍼뜨려 주시는, 바람 따라 퍼지는 방사능은 동에서 서로 오고요. 사람 따라 퍼지는 코로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일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투 캠페인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베가 고투 캠페인에 목을 매는지 요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 8월 1일 날 하려고 했거든요. 요거 일주일 땡겼어요. 지자체가 이제 뭐랄까 너무 이제 업자들이 그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70조 원 가까운 상품권이 풀릴 거예요. 숙박비나 교통비나 아니면 식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풀릴 건데, 왜 그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느냐? 지자체장들은 도쿄도민 넘어오는 거 싫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 활성화 있게 해주고 여행 자유화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걸 한 주 땡기기까지 해서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의 내수 사업의 근간이었던 세 가지 업종이 지금 완전 쫄망하게끔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는 세 가지 업종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관광 아니에요? 1번은 관광입니다. 2번은 뭘까요? 건설입니다. 건설 SOC. 건설
아직도 일본이 건설을 먹고 살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 없는 데다가 도로 내고 주민 3밖에 없는데 50명 들어가는 구민회관 짓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냈는데 도로가 그래? 도로 냈는데 내고 다시는 보수를 안 하거든. 새 도로 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은행이거든요. 요 세 개가 지금 한꺼번에 작살날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왜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려고. 자, 지금 고투를 해야 되는 이유. 네. 이게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7월 상반기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기다리던 외국에서 쩐이 들어와서 빠바바바박 꽂히는 그 시기입니다.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 수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숙박업소들, 여관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반 전에 모든 호텔들이 전부 다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도쿄뿐만이 아니라 도쿄 주변의 유명 관광지까지도 전부 다 예약이 전부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이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지금 돈을 내고 쓰고 있겠죠. 근데 올림픽이 취소됐잖아요. 그 캔슬들이 전부 다, 그 예약들이 전부 다 캔슬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약으로 받았던 성금들을 전부 다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취소 수수료? 이런 것들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후린 거예요. 10만원 할 거 50만원씩 받고 예약을 다 해줬거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약금들 자체 규모도 훨씬 컸어요. 예상되는 매출 규모도 컸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캔슬이 들어오니까 자, 이게 누구 탓이냐 이거지. 올림픽이 안 열렸으니까 100% 국가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안 처먹으려고 일단 그냥 위약금 없이 물려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문으로 내려간 거예요. 문제는 위약금 없이 이걸 나눠줬으니까 이제 방이 비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세 사람이 와야 되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예약금으로 털린 것도 억울한데 세 사람까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호텔들이 엄청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자숙하세요 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일본. 그러니까 뭐 원래도 사실 여행을 그렇게 그닥 잘하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내 여행비가 워낙 비싸서 잘 가라 그래도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올림픽 특수 때문에 가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쿄에 1000만 명 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숙박 다 차지하고 도시 차지해버리면 도쿄 시민들은 겁나 불편해. 살 수가 없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버스 대중교통도 안 다니고 도로에는 다녀보지도 못할 뿐더러 이 교통통제 심해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내고 가려고 이미 그 예약들이 다 돼 있었단 말이야.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예약들까지 다 퍼져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중요 도시에 이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외국인 수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쿄에서 몰아내 도쿄 내에서 도쿄를 빠져나가서 올림픽 기간 동안 쉬고 올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약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약 취소도 늦게 일어난 거지.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끝났을 때 이미 도쿄대에 다 취소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올림픽 열릴까 말까 하다가 거의 돌아갈 날짜가 돼서야 취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야.
막상 못 오게 된 상황이 돼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호텔업계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 예? 이제 일단 객실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왜? 이 호텔들을 평상시에 자기가 유지하던 호텔들이 아니야. 아베가 보조금 줘가면서 은행 대출 지원해가면서 증축하고 새로 짓고 이런 호텔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 호텔들은 전부 개관을 언제로 마쳤겠어? 올림픽 특수 때에 맞춰가지고 다 6, 7, 8, 9월에 개관을 하게끔 전부 다 그렇게 개관 저기를 잡았단 말이야. 일시를 올림픽 잡았단 그랜드 말이야. 오픈. 그렇지. 올림픽 기념 그랜드 오픈으로 하고 이걸 받으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이게 끝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하던 사람들이 건물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날리는 거지. 돈을 못 줘 하고 들어눕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경매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거를 공매를 하고 파는 방식이 아니야. 이거를 자산공사가 인수를 해갖고 처리를 해주고 처리가 되는 데 따라서 처리 금액으로 배당금을 넣어줘. 그러니까 빚을 까고 좀 남은 게 있으면 배당금으로 돈을 넣어준단 말이야. 호텔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나 50억에 지었는데 40억이라도 팔아줘. 은행 빚이라도 갚게. 뭐 이렇게 되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가 없어 일본은. 일단 이 변호사 입회하에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공매도를 진행하게 되고 공매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매수자가 나와야 빚 갚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배당 형태로 입금을 시켜준단 말이야. 이 작업을 민간이 직접 못하게 돼 있어. 왜? 절반이 은행 돈이기 때문에. 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건설회사, 이 호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잔금 받으려고 했던 건설회사, 그리고 이 호텔에 돈을 쥐어줬던 은행들이 줄줄이 같이 도산으로 넘어갈 상황인 거야. 진짜네. 그러면 이 호텔에 종사해서 호텔업에 종사했던 이 종업원들은 사실 뭐 어디 가서도 취업할 수 있는 직군이야. 그렇잖아. 뭐 호텔 안 되면 어디 뭐 간호보조를 한다든지 뭐 알바를 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률이 50% 이상으로 올랐다가 큰 걱정을 안 해요. 왜? 호텔이 다시 돌아가면 이 호텔이 망했으면 이 호텔 가서라도 재취업할 수 있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베한테 후원금을 내고 아베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지방은행이라든지 지방건설업체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이 무너지면 아까 얘기했던 10월 이후에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됐을 때 표가 안 나오거든. 이 조직을 살려놔야 되거든. 지방의 건설업체가 사실상의 그 지역의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지역위원장하고 그냥 동급이라고 보면 돼. 일본에서 내려오는 모든 자산들은 건설회사로 일단 가는 거야, SOC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도산을 막고, 아니면 이 도산을 막기 전에라도 지원 보조금을 줘갖고 이 건설업체하고 은행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게 아베의 입장이거든. 일리 있다.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가서 옮기거나 말거나 일단 무조건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쿠폰들을 찍어줬잖아. 그 쿠폰들을 이제 발행을 했으면 내가 이 쿠폰을 들고 가서 제시했을 때 이 쿠폰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네. 10만원짜리를 숙박하러 갔는데 내가 5만원짜리 쿠폰하고 5만원을 줘야 이게 말하자면 5만원 가치를 발휘하는 거야, 이 쿠폰이. 근데 가기 전에는 이 돈이 될 수가 없어. 누가 숙박을 밀어주기 전에는. 그쵸. 근데 이 쿠폰의 발행 권한을 지방정부가 대폭 몰아주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5만원짜리 쿠폰을 주인이 미리 받아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 손님은 5만원만 들고 오시면 내가 자동으로 내 쿠폰 5만원을 넣어가지고 10만원짜리 방을 팔아. 그리고 지자체는 5만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지자체는. 어떻게든 보내기만 하면 성공해. 너무 친절한데? 근데 안 간단 말이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도쿄에 있을래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이런 대도시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 가줘야 지방에서 돈을 쓰지. 지금 외국인을 불러오겠어. 별도로 돈을 나눠줘갖고 업체를 살리겠어. 오로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쿄 대도시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을 무조건 두들겨 패가지고 빨리 놀러 갔다 와라고 밀어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슬슬 입국 허용하는 건가? 뭐 입국 허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관광업에 대한 수요를 무시 못하겠죠. 근데 웬만한 배짱 아니면 말이지 지금 일본에 가겠어 누가? 그리고 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원래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묵게 되고 거기 가면 관광지 그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야? 뭐 경치는 그렇다 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이제 그 뭐 간식이라든지 뭐 놀이시설,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잖아. 일단 작년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소실됐던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구가 지금도 반도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도 허물어진 산밖에 볼 게 없어. 그리고 계속 비가 올 거야, 일본은. 오늘도 온다고. 앞으로 7월, 8월 달 내내 중국하고 일본은 참 진짜 겪어보지도 못했던 물폭탄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 송작가 TV가 이미 예언해 줬잖아. 우리나라는 어디만 조심하면 된다고? 제주도하고 부산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그 예언대로 물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관광을 가도 비백개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라는 거야 일단. 응?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올림픽 예정대로 열렸어도 비 때문에 되게 심란했겠다. 그랬겠지. 내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역대급 이 재난급 저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꼼꼼합니다. 네. 일단 그 관광지가 깨부져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먹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과제가 생깁니다. 관광객이 완전 굶길 수는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풍성한 식자재를 대줘야 돼. 근데 지금 일본에 풍성한 식자재가 있을까요? 일본산 거의 없죠. 춘들 먹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산 식재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일하고 있는 파트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어패류가 됐든 뭐 포장육이 됐든 치즈가 됐든 막 뭐 버섯이 됐든 종목을 지정해 나가면서 식재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 이게 외국산 이제 식자재들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방한 게 저는 관광객을 노린 게 아니라 이러한 식품류들의 유통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음식 재료가 없으면 음식이 비싸지고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려고 안 하거든.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끔 식자재를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식품 도매 유통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초유의 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굴 위한 거야? 응? 누굴 위한 거예요? 저렴한 식자재들을 좀 더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아이디어죠. 소비자 보호청이 그동안 원산지 표기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해 왔던 규정을 없애고 세상에. 이제 유통업자의 자량으로 얼마든 원산지 표기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제대로 표기 안 해가지고 신경질을 났는데 더 느슨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저질이든 고질이든 식자재들을 막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조리를 해갖고 먹이고 그 안에서 끓여 먹고 비를 맞으면서 관광을 하든 방 안에서 마장만 치고 가든 어떻게든 관광으로 올 수 있는 티켓들을 막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들을 쫙 깔아준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지방 업체나 이런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쏴주면 되잖아. 그잖아?
예를 들어 호텔의 경영량이 심하다 그러면 대출을 뭐 얼마 정도 해갖고 이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지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무리하게 사람들을 보내려고 이 발광을 하느냐 이 말이지. 아까 얘기한 70조 원 상품권을 유통하고 관리하는데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유통업체들이 이미 다 유착이 돼 있기 때문인 거지. 그 70조에 달하는 쿠폰은요, 만일에 못 쓰게 되더라도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요. 못 팔면 못 파는 대로 그 업체한테 그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배분되게 돼요. 그럼 이 배분이라는 자체가 그 호텔이나 식당에 배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쿠폰을 관리하던 업체한테 배분이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 쿠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가 호텔에서 나 10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50만원짜리 그 티켓을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50만원 지급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못 보내고 돈이 남았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에 귀속이 돼갖고 다음번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용으로 쓰여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식을 취하는 거지. 아니면 업자한테 다이렉트로 줬어야지. 그러게. 여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나눠줬어야지. 정말 일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요, 와리, 뇌물, 관계자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베가 이제 중국한테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한국의 G7 참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미 국무부가 문 대통령 초청한다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게 됐어요. 이제 일본이 보이콧을 하고 참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G7에서 문제를 키워가지고 한국을 참가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반대했는데 일본이 내 의견을 이제 일본에 아베가 트럼프가 묵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초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콧을 하자. 뭐 이렇게 개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게끔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F-35 27조 원어치 계약금 보냈고요. 계약서 보냈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홍콩 구간법에 관련된 그 비토 성명 자기가 책임지고 쓴다 그래서 지금 작살날 위기에 있는데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하나 막아보겠다는 거였거든. 근데 8월 달에 기어이 국무부가 초청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 끓이다가 국 쏟고 어디 된다라고 하는 딱 그 표현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WTO 사무총장의 우리 유명희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아프리카계 의원을 밀어가지고 어떻게든 유명희 후보를 견제하려고 해요. 나이지리아 후보. 네.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가 그 국가가 많아가지고 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로비할 수 있는 데하고 아프리카 쪽에 아직 로비가 통하는 모양이지,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낙선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일본의 입김이 통하질 않아. 이제 옛날 같은 말빨이 아니야. 돈으로 준다고 꼬셔봐도 뭘 한다고 해봐도 일본이 해왔던 비도덕적인 짓거리가 국제 신인도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얘기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민낯을 너무 국제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물어봐. 그럼 일본은 왜 후보를 안 냈냐? 일본이 지네 후보를 내서갖고 유명희 후보를 꺾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WTO 사무총장에는 그 선임 조건이 있어요. 관료 출신이어야 되고 무역 업무에 종사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럼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 안에는 관료 출신의 무역 업무 종사자는 엄청 많은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영어가 일본 관료들이.
전 세계에서 영어권 국가를 빼면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지들이 맨날 큰 소리치고 거짓말 쳤거든. 근데 막상 일본의 그 중진 관료들, 와세다부터 도쿄대학 해외 유학까지 다 갔다 온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꺼내다 봐야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아는 관료가 없더라는 거지 지금 일본 안에. 왜? 전부 세습된 정치인 출신의 관료들만 그동안 낙하산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실무 능력은커녕 기본적인 영어 능력도 못 가졌다는 거예요. WHO도 우리 쪽에서 이제 사무총장 내후년인가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쪽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와중에 자동차 엔진에 넘치는 활력을 엔진 연료 첨가제 앰피어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드립니다. 출력 상승, 연비 절감, 수분 제거, 동결 방지, 외연 감소까지 연료와 엔진의 그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고요. 안정적인 엔진 구동과 완전 연소를 도움으로써 엔진의 출력과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정말 공인받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60년 정통의 미국 모리스사의 수입 원액을 100%를 수입해서요 나눠 담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14년 동안 독점 판매 중인 앰피어 부스터는요 국립환경과학원 제633호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을 통과한 국내 공인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주유시 연료통에 같이 주입하시기만 하면 엔진은 젊어지고 주행이 달라집니다. 60년 전통을 보장하는 앰피어 부스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0ml 2통에 15,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2회 사용으로 1년 동안 큰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문의는 검사창에 www.sansumol.com 산수몰.com으로 검색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ECD 사무총장 강경화 장관한테 맡기자 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OECD 사무총장을 하면 사실은 그 UN 사무총장보다 난 자리거든. 그러잖아. UN이 뭔 힘이 있어. 그리고 UN에 딸려있는 수없이 많은 그 국가들을 어떻게 다 보살펴. UN 사무총장이 뭐 코피아난 같은 분은 좋은 얘기도 듣습니다만 UN 사무총장에서 뭔 일 이뤄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OECD 사무총장 들리거든. 선진 22개국, 23개국이 뭐가 중요해? 아무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 20여 개국을 모아놓은 이 단체 안에서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외교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모임들에 최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사무총장을 강경화 장관한테 줘야 된다는 의견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대표되는 기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베는 일본 국민들 전체는 이제 화병 나지. 살아도 못 살지 열받아서. 네. 그 꼴을 빨리 좀 보고 싶어요. 네. 반드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거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이제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나열식인 거고 좀 재미가 덜하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그 오전에 그 헌정 방송 하면서 좀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방송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얘기만 간단하게 해봤어요. 지들이 우리를 혐한해가지고 지들의 위기를 풀어내듯이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을 쫄딱 망해가고 있는 정말 국가 이하의 국가로 그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아까 그 은행은 뭐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은행들이 건설 회사들을 다 빚을 내준 거 아니야. 업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축업자, 그러니까 모텔 업자들, 호텔 짓는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그 건설 회사의 건설비를 다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도미노처럼 지금 엎어지게 그게 다 생겼고. 도미노처럼 엎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공매 시스템에 넘어가가지고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배당 형태로 나눠받아야 돼. 요거는 1년이 걸리지 2년이 걸릴지 몰라. 네, 근데 거의 모든 은행이 지금 그런 식으로 대출이 묶였어. 네, 다 잡혔어. 그리고 건설 회사들도 이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잔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 빚을 땡겨가지고 건설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빚들을 은행에 못 갚을 위기에 가 있는 거야. 네. 그럼 건설업체도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건설업체가 도산하면 아베의 지역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그 고투 캠페인을 꼭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돈다고 해도 그게 은행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지. 은행에 도움이 되지. 그 큰 돈. 아니야. 도산만 하지 않아도 네. 이자는 받을 수 있잖아. 최소한 이게 불량 채권으로 넘어가진 않잖아. 이자만 제때 받아도 유지만 시켜도 일단 은행은 성공인 거야. 근데 망해버리면 이게 불량 채권이 되고 불량 채권이 된 만큼 대출을 추가로 못하고 예금을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방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고트로 어떻게든 돈을 심어줘야 돼. 근데 이 심어주는 과정에도 직접적인 수요자, 업자한테 직접 심어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중간에 이 돈을 나눠주는 관리자들을 세워놓고 그 관리자한테 모든 권한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콩고물은 다시 또 지네들이 받아 처먹는, 마치 권영진이 이 특별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줬더니 조건을 까다롭게 해갖고 1,000억 이상을 남기고 조건이 안 되는 지네 공무원이나 사람들한테 선지급해버린, 그래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그거를 지네 예산으로 착복하다가 국회에서 걸려가지고 토해내. 그러니까 다시 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기준이 없어서 결국은 토해냄을 당하고만 우리하고 비교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고투에 목숨을 걸어야 살아남습니다. 고투가 성공해야만 올 하반기 때 중의원 해산과 재선거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민당이 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따가 이제 30분 후에 우리 절언니 오시면 2시 반이나 3시쯤에 월드머니로 좀 더 기운 차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즐겨주신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오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림 갈 거예요. 한 30분 뒤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과 함께 또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